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슈어사에서 신제품으로 나온 에이오닉 제품들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오늘은 그 이어폰 시리즈인 에이오닉 3와 4, 5를 소개해드릴 거고요. 다음 편을 따로 찍어서 에이오닉 50에 대해서, 50에 대해서 다시 따로 찍도록 할게요. 오늘 3개만 다뤄도 생각보다 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3개만 부지런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다루고 싶은 것은 에이오닉 3부터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에이오닉 시리즈는 기존에 있던 SE2로 그 다음에 그 사이드를 채울 수 있는 이니어 타입의 이어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어폰이 아닌 이니어 타입이다 보니까 귀 속으로 쏙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다양한 팁을 제공을 해서 귀 속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귀를 걸어서 뒤로 넘기는 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옷 뒤로 보내거나 또는 이렇게 앞쪽으로 귀에 걸어서 앞으로 빼야 되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3개 제품 모두 다 핸드폰에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마이크가 이 앞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일단 일반적인 유선 마이크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이오닉 3부터 그러면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첫 번째로는 에이오닉 3의 특징부터 한번 다뤄볼게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유선 이어폰이라는 것이고요. 무선 아니에요. 블루투스 아니에요. 네. 유선 이어폰이라는 게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마이크와 리모컨이 있는 스마트폰에 연결할 수 있는 형태로 나왔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에이오닉 3 같은 경우는 싱글 BA 드라이버를 사용했습니다. 밸런스드 아마추어 드라이버를 사용을 했다는 게 특징이고요. 하나 들어 있습니다. 다음에 그 패키지가 굉장히 좋게 잘 나왔어요. 아무래도 이게 프리미엄급으로 들어가는 프리미엄급에서 이렇게 엔트리 레벨에 들어가는 그런 이어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패키징 자체가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나왔습니다. 다양한 이어팁을 제공하는 것도 그렇고요. 기본 패키징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SE215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징 중에 제가 딱 얘기하는 거는 바로 그 다음 모델로 내놨기 때문에 SE215보다는 한 단계 윗단계는 맞습니다. 그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장점부터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 착용하는 즉시 여러분들 느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차음력을 갖고 있습니다. 끼는 순간에 밖에 소리가 안 들립니다. 진짜 안 들리는 정도가 어느 정도로 안 들리냐면 내가 노이즈 캔슬링을 켜놨나 싶을 정도로 안 들립니다. 어떻게 보면 노이즈 캔슬링 제가 많이 리뷰를 했는데 다른 여러 종류를 들어봤지만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대부분의 장비들은 기본적인 이어폰에서의 차음력은 조금 떨어지는 상태에서 거기서 노이즈 캔슬링을 이용을 해갖고 확 소리를 줄여주는 그런 방식을 써요. 근데 그렇게 사용하는 대부분의 장비들은 뭐가 안 되냐면 중고역 이상대의 소리들은 캔슬을 못합니다. 캔슬을 못해서 해보면 저음은 잡히지만 중고역은 다 뚫려서 들리기 때문에 말소리가 더 잘 들려요. 어떨 경우에는 굉장히 조용하게 얘기하는 상황에서 상대 목소리가 더 잘 들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저역만 캔슬하기 때문에 중고역이 다 살아있어서 다 들립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차음력은 이 뒤에 있는 모든 제품이 다 그렇지만 정말 너무 뛰어납니다. 끼는 순간에 안 들립니다. 네, 그 정도로 웬만한 노이즈 캔슬링보다 더 캔슬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고 첫 번째 장점으로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는 아주 다양한 이어팁을 제공한다는 것을 장점으로 볼게요. 이어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귀에 잘 맞는 이어팁을 선택해서 착용을 해야지 좋은 소리, 의도한 소리, 슈어사에서 의도한, 에이오닉 모델에서 의도한 소리를 즐길 수 있어요. 그걸 위해서 폼 팁과 실리콘 팁, 그냥 다양한 종류의 크기들을 제공을 해줘서 여러분들 귀에 정확히 맞도록 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했다는 것을 두 번째 장점으로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장점은요, 아주 충분한 음압입니다. 제가 맥북 프로 노트북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한 70% 정도의 볼륨만 하면 아주 크다라고 느껴질 정도, 충분히 크다라고 느낄 정도의 음압이 나옵니다. 유선이고 이런 걸 연결하다 보면 보통 저는 한 80에서 90% 정도의 볼륨이어야지 충분히 크다라고 느꼈었는데 에이오닉 3는
70%만 되더라도 충분히 크다라고 느낄 정도의 음압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뭐 귀를 보호해야 되니까 이런 거 좀 부담 있는 거 아닙니까? 작게 들으시면 되죠. 하지만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나는 충분하게 소리를 크게 듣고 싶은데 이어폰 자체에 출력이 안 나와서 크게 못 듣는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충분히 크게 낼 수 있는 것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좀 줄여서 들으셔도 되는 거니까 그것은 여러분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충분한 음압을 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장점입니다. 네 번째 장점은 그 트랜지언트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빠른 반응이 있어요. 소리가 표현을 할 때 저음이나 중음이나 뭐 고음은 워낙 그 파형이 짧다 보니까 빠른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알기가 조금 어렵지만 저음과 중음은 그 빠른 반응이 있을 때 소리가 탁 튀어나오는 느낌이 달라요. 그걸 이 트랜지언트라고 부르는데 확실히 이 모델부터는 에이오닉 3 모델부터는 이 트랜지언트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중음 소리의 악기라든지 저음 소리의 악기가 딱 했을 때 굉장히 빠르게 응답하면서 빠르게 도드라지게 튀어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력 이하대에 있는 그런 표현을 하는 악기들이 굉장히 가깝게 있다는 거죠. 굉장히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런 트랜지언트가 반응이 빠르다는 것을 장점으로 또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마지막 장점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제가 들어보니까 저역 표현과 중저역 표현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베이스 플레이어들한테 굉장히 좀 레코멘드 하고 싶어요. 그 저음을 굉장히 중요시 한다든지 또는 이런 중저역 악기들 있잖아요. 베이스 기타가 아주 저역 악기는 아니에요. 중저역 소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중저역의 그 소리가 굉장히 이쁘게 잘 뽑아지는 이어폰이에요. 그래서 그런 악기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이어폰입니다. 그래서 이 중저역 소리를 제가 들어봤을 때 또 뭐가 있었냐면 이제 마이클 부블레 같은 목소리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 Call Me Irresponsible 그 노래를 딱 듣게 되면 이제 베이스가 이제 콘트라베이스가 이렇게 한쪽에서 시작을 막 해요. 근데 그 소리가 굉장히 또렷하게 정확하게 표현이 돼요. 막 그렇게 표현되다가 목소리가 탁 튀어나올 때 확실히 마이클 부블레 목소리가 좀 중저역의 목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보이스가 남성 보이스가 탁 튀어나왔을 때에 굉장히 느낌이 좋고 굉장히 가깝게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중저역 소리, 저역과 중저역의 그 소리 표현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 그것을 마지막 장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비는 단점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점입니다. 첫 번째 단점은 정말 착용하기 불편합니다. 여기 있는데요. 처음에 제가 이거 갖고 와서 이거 들을 때 이게 어떻게 착용을 해야 되지라고 고민을 했어요. 이 슈어라는 글씨를 놓고 봤을 때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착용을 해야 되는 건가?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착용을 해야 되는 건가? 그렇다면 줄은 어떻게 넘기지? 줄은 어떻게 넘겨야 되지? 이렇게 넘겨야 되나? 하면서 사실 착용하는데 이 방법 찾는데 한참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 포장 자체가 이게 휘어져서 나오지 않고 그냥 이렇게 판판하게 펴서 나오거든요. 이렇게 제공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귀에 맞도록 휘어야 되는데 처음에 받자마자 저는 이걸 착용을 하면서 이걸 어디다가 어떻게 껴야 돼? 이렇게 딱 찾아주면 다행인데 이거 찾는데 사실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는데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착용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저 보면서 뭐 어떻게 끼라는 거야? 매번 낄 때마다 이거 지금 어떻게 꼈었지? 라고 해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착용의 불편함. 왜냐면 모양 자체가 이니어 타입의 모양이 아니다 보니까 뭐 착용 자체가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것을 첫 번째 단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점입니다. 두 번째 단점은 그 남성의 목소리, 낮은 남성의 목소리는 굉장히 가깝게 있다고 느껴졌는데 여성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조금 멀리 있게 느껴져요. 아무래도 이 색깔 톤 자체가 얘가 내는 색깔 톤 자체가 약간 중저역과 저역에 조금 색깔이 잡혀 있는 그런 이어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느낌이 특히 여성 보컬 같은 목소리, 조금 얇은 목소리의 남성들이 나오게 되면 음상이 조금 멀리 있다라고 느껴져요. 그게 조금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런 게 조금 뭐라 그럴까, 약간 밝은 계열을 원하시는 분한테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 맞게 될 텐데, 확실하게 음상은 이 금액대를 생각을 한다면, 또 유선인 걸 생각을 한다면 생각보다 조금 멀리 있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정 목소리에 따라서. 낮은 중저역의 목소리는 가깝게 느껴지지만 그거 이외의 목소리는 조금 음상이 멀리 있다.
그게 단점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까 이 두 번째와 비슷한 건데 여성 목소리 표현 능력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요. 여성 목소리 표현 능력이 뭐 음상이 멀리 있다는 걸 떠나서 되게 조금 답답하게 들립니다. 예, 여성 목소리가 약간 조금 가려져 있는 듯한 느낌? 약간 뿌옇게 가려져 있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여성 목소리를 조금 중요시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좀 맞지 않아요. 아까 얘기한 장점에서는 이 중저역의 소리에 굉장히 뛰어나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단점에서는 확실하게 여성 목소리에서는 다른 음악들에 비해서 많이 조금 뒤로 밀려 있고 음상이 좀 밀려 있고 그다음에 표현 능력이 여성의 목소리의 표현 능력이 조금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성 목소리의 해상도가 조금 떨어지는 듯한 느낌? 그렇게 들립니다. 그걸 또 단점으로 보고요. 그 다음 단점은 초고역의 소리들, 아주 고역의 소리가 좀 많이 부족해요. 특히 제가 들었을 때는 10kHz 이상의 고역대, 그러니까 이렇게 사사사사 치키치키치키 하는 그런 고역대, 이렇게 밝은 에어 사운드라 그러죠. 굉장히 밝게 소리가 밝다, 굉장히 밝고 가깝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음역대 10kHz 이상대의 음역이 실제 청음을 해보시면 많이 적게 느껴집니다. 롤오프가 된 것처럼 그냥 뚝 잘려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밝고 시원한 이어폰을 원하신다면 그런 이어폰에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약간 제가 아까 얘기한 베이스 플레이어라든지 중저역 목소리라든지 이런 악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드러머들이 껴도 괜찮을 거다. 드러머들이 원래 크래쉬 소리가 주변에서 막 나잖아요. 크래쉬가 굉장히 하시하게 막 챙챙 그러게 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나는 베이스 기타의 소리나 내 킥 드럼의 소리를 좀 들으면서 드럼을 연주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그때 아마 정확하게 딱 맞을 거예요. 그렇게 모니터링 할 때 딱 맞는 그런 이어폰이지 10kHz 이상대가 굉장히 밝고 시원하게 나오는 그런 이어폰은 아니에요.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장시간 착용을 했을 때 피로도는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오래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사운드를 갖고 있는 이어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점은요. 그래서 프리미엄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비싸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인터넷에서 제가 뭐 지금 대충 가격을 보니까 뭐 27만 9천 원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거의 30만 원 가까이 되는 이어폰이에요. 유선 이어폰이고 인이어 타입이라는 것은 있지만 유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갖고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아무리 패키징이 좋다고 해도 이게 20 몇만 원, 30만 원 가까이 하라고 했을 때 부담스러운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리미엄 가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마지막 단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모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래요. 다음 모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다음 모델은 에이오닉 4입니다. 이 에이오닉 4 같은 경우는 이니어 타입으로 제대로 나와 있고요. 모양도 일반적인 이니어 형태를 띠기 때문에 장착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에이오닉 3하고는 조금 다르죠. 자, 특징부터 시작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아까랑 동일하게 유선 이어폰이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마이크와 리모컨이 있는 스마트폰에 연결 가능한 제품이라는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 드라이버와 BA 드라이버를 둘 다 가지고 있는 약간 하이브리드 형태의 투웨이 방식의 이어폰이에요. 예,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패키지 구성 자체가 더 좋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기본적인 특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장점은 이렇습니다. 아까 첫 번째 얘기한 에이오닉 3와 마찬가지로 굉장한 차음력을 갖고 있습니다. 끼시면 그냥 딱 느끼실 거예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 필요 없구나. 차음력 하나는 정말 죽인다. 이게 죽인다는 표현이 될까? 네, 아무튼 이거 자체가 무대 위에서 강한 음압이 있는 상태에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디자인돼서 나온 제품이다 보니 아무래도 기본적인 차음력을 굉장히 신경 써서 나왔어요. 그래서 귀에 딱 꼽는 순간에 밖에 있는 소리가 정말 잘 안 들립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처음에 좋을 수 있어요. 아무리 시끄러운 공간에 있더라도 노이즈 캔슬링을 껴서 멀미 증상도 없고 부담스러운 그런 인위적인 소리가 없는 상황에서 조용하게 음악을 즐길 수 있다. 굉장히 큰 매력이거든요. 그래서 차음력이 좋은 거는 특히 이런 이니어 타입에서는 굉장히 큰 매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 장점은요. 에이오닉 3와 마찬가지로 되게 다양한 이어팁을 제공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 이어팁이 좋을수록 여러분들 귀에 정확하게 잘 맞출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더 정확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똑같이 충분한 음압이 재생된다는 것입니다. 자, 에이오닉 3 같은 경우는 70% 맥북 프로 기준으로 70% 볼륨이면 제 귀에는 아주 충분히 큰 소리로 들린다고 했죠. 그런 동일한 볼륨 큰 소리가
에이오닉 4에서는 50%, 그러니까 제 맥북 프로 노트북에서 50% 볼륨이면 정말 와 충분히 크다, 와 충분히 크다 할 정도의 그런 음압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더 높게 올라갈 수 있겠죠. 어떤 분들한테는 정말 더 큰 음압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이거 들으시면 와 정말 시원하게 크게 잘 나오는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오닉 3가 70% 정도에서 그걸 느낀다면 저 기준 얘는 50% 볼륨 50% 기준에서 그 정도 음압이 재생이 됩니다. 네, 에이오닉 4에서요. 그 큰 음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장점 세 번째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음상에 대한 부분을 소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게요. 소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을 때 에이오닉 3보다 훨씬 더 음상이 가깝습니다. 얘는 정말로 이 금액대에 맞는 음상을 갖고 있어요. 정말 이게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네, 바로 앞에 있어요. 음상이 바로 앞에 있고 잘 펼쳐져 있어요. 스테레오감도 좋고 각각의 악기들 표현 능력이 정말 뛰어나요. 그 음상이 얼마나 괜찮았었냐면 제가 들었을 때 그 템테이션에서 보면 브러시드 드럼이 나와요. 이제 브러시드 스네어죠. 브러시드 스네어 찹 이런 소리인데 이 찹 할 때 이 찹 소리가 바로 앞에서 내가 여기 스네어 드럼 놓고 누가 착 치는 것 같아요. 그게 찹 소리가 요 앞에 딱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거죠. 요 앞에서 정확하게 스네어의 브러시 스네어가 찹 하는 소리가 딱 들리는데 그거 듣고 와 해상도하고 음상 진짜 끝내준다. 오랜만에 유선에서 느껴보는 블루투스에서는 전혀 느껴볼 수가 없는 그런 해상도와 음상. 그러니까 일단 유선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블루투스하고는 이게 그냥 딱 차별이 확 돼요. 예. 범접할 수가 없죠. 예. 블루투스가 어떻게 유선을 따라갈 수 있겠냐 싶을 정도로 유선하고는 이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게 굉장히 즐거웠어요. 음상도 가깝고 좋은 표현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게 되게 좋았고요. 이어지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해상도예요. 해상도.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 일단 유선이니까 해상도가 기본적으로 뛰어난데 에이오닉 4 같은 경우는 해상도를 제가 들었을 때 되게 놀란 게 마이클 부블레 노래에서 로스트라는 곡이 있어요. 그 로스트라는 곡을 이렇게 듣다 보면 첼로가 한쪽에서 연주를 막 하는데 진짜 듣는데 한쪽에 첼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진짜 한쪽에서 첼로가 진짜 연주하는 듯한 느낌이 들다가 그게 딱 끝나면 좌우 스테레오로 확 펼쳐져 있는 기타가 나와요. 그 녹음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스테레오 피닝을 완전히 이렇게 와이드하게 했다고 그렇게 안 잡힐 텐데 아마 더블링을 해서 그러니까 그 기타를 두 번 녹음해서 한쪽 완전 끝 이쪽 끝에다가 배열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타가 이렇게 딱 벌어져 있는데 듣다가 그 기타 소리가 딱 나오는데 귀가 간지러울 정도로 여기에 하나 여기 하나가 딱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해상도 들으면서 야, 이 블루투스는 정말 그래 내가 블루투스 들을 때 이런 걸 전혀 못 느꼈었는데 유선을 들으니까 느껴지는구나. 특히 에이오닉 4부터는 확실하게 그 좋은 해상도가 다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 해상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보고요. 마지막 장점으로는요. 이게 에이오닉 3가 아까 세계 3가 중저역 강조에서 저역에 좀 치우쳐 있는 그런 소리 톤이라면 에이오닉 4는 톤 밸런스가 아주 잘 맞춰져 있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톤 밸런스라 그러면 이제 주파수 특성이죠. 저음, 중음, 고음의 밸런스가 에이오닉 4가 아마도 가장 잘 맞춰져 있는 제품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들어보면 이게 꼭 레퍼런스로 써도 괜찮겠다 싶을 정도의 톤 밸런스가 좀 잘 잡혀 있어요. 물론 어떤 분들한테는 고음이 조금 적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톤 밸런스를 놓고 보게 되면 그래도 잘 맞춰졌다. 슈어 제품의 인이어 중에서 846처럼 약간 좀 톤이 좀 잘 맞춰져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 물론 단점도 있어서 단점에 좀 나오긴 하지만 그 톤 밸런스가 이 에이오닉 시리즈 중에서 그래도 잘 맞춰져 있는 그런 형태라고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단점이 없진 않겠죠? 단점에 대해서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단점은요. 첫 번째, 고음이요. 제가 그렇게 느낀 건지 모르겠지만 고음이 없지는 않지만 약간 좀 거칠게 들리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크래쉬 소리라든지 하이햇 소리 듣게 되면 약간 고음에서 이게 그렇다고 뭐 안 좋게 들리는 건 아닌데 이 금액대의 제품 치고는 조금 거칠게 들리는 게 있어요. 예, 살짝 거칠게 들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분들 고음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나 고음에 집중되어 있는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이거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그런 작은 그런 에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도 BA 드라이버에서 그런 건지 다이내믹 드라이버에서 그런 건지 이걸 하이브리드로 겹치면서 어떻게 처리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고음역에서 그 조금 약간 좀 아쉽게 아쉽게 들려요. 특히 이제 볼륨을 많이 올려서 들으면 그게 좀 티가 나요. 그러니까 볼륨을 좀 키워서 듣다 보면 고음에서 살짝 거치는 고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뽑은 첫 번째 단점이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요. 아까도 잠깐 얘기 톤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지만 초고역 음역대에서의 그 톤 밸런스가 조금 아쉬워요. 특히 뭐 14K 이상, 12K 이상, 14K 이상이에요. 제가 적어놓은 거 보니까 14K 이상이네요. 14K, 15K, 16K 거기가 사실은 되게 에어 사운드 중에서도 되게 밝음을 잘 표현하는 그런 대역인데 14, 15, 16, 17 그쪽 대역이 조금 부족해요. 네, 조금 뭐 한 3dB에서 6dB 정도 이렇게 롤오프가 싹 된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려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펴졌으면 굉장히 이게 다양한 음악에서 되게 잘 맞겠다. 정말 뭐 장르를 넘나들면서 어느 장르든지 간에 정말 잘 맞는 그런 류의 이어폰이 되겠다 싶었는데 14K, 15K, 16K 부분이 조금 부족하게 들리다 보니까 약간 고음을 굉장히 중요시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벌써 마지막 단점입니다. 마지막 단점은 기본 가격이에요. 프리미엄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인터넷 가격 보니까 41만 6천 원 정도로 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41만 6천 원이 그렇게 프리미엄 가격이 아니라고 얘기하실 분들이 있어요. 그 이 정도 성능이 나오면서 41만 6천 원이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유선 이어폰이잖아요. 유선 이어폰인 상태에서 이 정도 금액이라고 하면 많이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요거 때에 웨스턴 같은 그런 경쟁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 경쟁하는 제품들하고 얘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경쟁할 만해요. 오히려 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하니까 장단점이 조금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웨스턴도 리뷰를 해봤잖아요. 딱 같이 비교를 해보니까 그래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의 초이스가 될 것 같아요. 약간의 고음에 대한 중요성을 좀 많이 따지시는 분이라면 웨스턴 쪽이 조금 맞을 수가 있고요. 그 고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갖다가 좀 따지시는 분이라면 제가 볼 때는 이 에이오닉 4가 굉장히 적합한 그런 사운드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에이오닉 4에 대한 리뷰를 했고요. 에이오닉 5로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한번 그럼 들어가 볼게요. 네, 에이오닉 5입니다. 자, 이제 에이오닉 5부터는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 리뷰를 준비를 하면서 무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시간 가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더 많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듣고선 리뷰를 못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느낌을 그대로 전달해드리고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이 반전에 대한 부분도 뒤에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번 이 에이오닉 5는 절대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저랑 공감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계실 것 같아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요. 기본적인 특징부터 갈게요. 기본적인 특징은 유선 이어폰이라는 거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와 리모컨이 있는 스마트폰용으로 나왔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좀 다른 거지만 얘는 BA 드라이버 3개를 조합해서 놓은 이어폰이에요. 특히 이니어 타입 이어폰이에요. 그러니까 BA 드라이버 3개가 합쳐져 있다는 게 특징이 돼서 아마 임피던스가 굉장히 높게 되어 있는 구성이 코일이 좀 많이 갖긴 특징을 갖고 있는 BA 드라이버 3개가 조합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는 패키지가 더 좋습니다. 패키징이 어떻게 좋냐면 노즐도 다 바꿀 수 있고요. 청소 도구도 당연히 들어있고요. 더 많은 이어팁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들 뭐 패키지가 다른 에이오닉 3와 4보다는 훨씬 더 좋게 잘 되어 있습니다.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어와 덱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소리를 다르게 표현하는 특이한 제품입니다. 그게 뒤에 왜 그런지 나오니까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장점과 단점. 이거는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일반적인 상황에서 들었을 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볼게요. 첫 번째 장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차음료.
뭐 AO닉 3, 4 똑같죠? 차음력 다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차음력 똑같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이어팁을 제공하는데 플러스 더 많은 이어팁과 대형 폼팁도 또 제공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장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주 충분한 음압이 재생됩니다. AO닉 4 같은 경우 50%에서 제가 충분한 음압이라고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요 40%. 네, 볼륨 40%에서 정말 제가 듣때 야, 이게 더 이상 커서 못 듣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충분한 음악이 저는 40%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더 큰 소리를 원하시거나 공연장에서 정말 큰 음압 상태에서 공연을 하면서 내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네, 확실히 얘가 볼륨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이어폰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또 장점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장점은 중고역 강조형으로 들립니다. 들으시면 이어팁을 잘 맞는 걸 설치를 뭐 하시면 좀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상태에 제공해주는 폰팁 이어폰을 끼고선 들었을 때에는 중고역 강조형의 이어폰으로 들릴 거예요. 약간 쏘는 듯한 느낌이 있는 이어폰인데 좋게 얘기해서 중고역 강조형이 되겠죠. 뭐 제가 분명히 이 리뷰 끝까지 보시라고 했습니다. 네, 뒤에 가면 다른 얘기 나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846하고 동일하게 노즐을 바꿀 수 있어서 내가 소리 특성을 내 원하는 스타일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회색 노즐이 껴 있는데 이걸 블랙이나 화이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 중고역대를 좀 줄이거나 중고역대를 조금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노즐 팁이 제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리 변화를 직접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답니다. 단점으로 들어갈게요. 단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단점 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 끝까지 들어야가 했습니다. 자, 일반적인 상황. 제가 이 노트북, 맥북 프로에 연결해서 그냥 일반적인 상황으로 듣는다는 가정으로 했을 때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일단은 첫 번째, 감도가 너무 높아서요. 40%에서 굉장히 크게 나온다고 했죠. 감도가 너무 높아서 히즈 노이즈가 들려요. 예, 연결했는데 저희 블루투스도 아닌데 블루투스가 아닌 상황에서 히즈 노이즈가 들려요. 그래서 아주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초고역 소리가 또 약해요. 그러니까 중고역의 소리는 좀 강조형으로 되어 있는데 초고역의 소리는 또 잘 안 들려요. 초고역의 소리는 안 들리고 중고역의 소리는 강조가 돼서 들리고 이게 왜 이러나 싶었죠. 그 다음은 또 뭐냐면 음상이요. 음상이 이렇게 기본으로 들으면 AO닉 4보다 음상이 멀리 있어요. 더 금액이 비싼데도 AO닉 4보다 음상이 멀리 있어요. 그래서 들으면서 점점 이상해지는 거죠. 야, 이거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해상도도 AO닉 4보다 떨어져요. 해상도가 AO닉 4보다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더 이상해지는 거죠. 더 이상하게 이게 좀 말이 돼?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싶을 정도로 이상하게 자꾸 흘러가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중음의 소리가요. 뭉쳐요. 중음이 막 겹치고 뭉쳐갖고 소리 표현 능력이 진짜 야 이거 왜 이러냐. 특히 목소리 표현 능력에서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역이 막 뭉쳐 들려서 야 이거 진짜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가격이 더 비싼 모델이 에어닉 5인데 왜 이렇게 단점이 많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들어봤는데 저음에서 디스토션까지 있어요. 아주 난리입니다. 난리야. 그러니까 저음에 되게 강한 진짜 강한 그 저음이 나오면 디스토션이 들려요. 찌그러지는 게 저음에 찌그러지는 게 들려요. 그래서 야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건 잘못 만들어진 제품 아닌가 싶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에다가 마지막 단점 뭘까요? 이게 인터넷상에서 지금 팔리는 게 70만 원에 70만 5천 원 정도에 팔리고 있어요. 물론 정가는 80만 원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 보고선 솔직히 되게 죄송한데 딱 이거 하고 듣고 나서요. 누가 이 금액에 이걸 사?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에어닉 5는 리뷰를 하면 안 되겠다 하면 회사에 많이 좀 안 좋겠다라고 싶었어요. 그래갖고서 그냥 되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생각이 다시 들었죠. 슈어라는 회사가 그런 회사가 아니거든요. 역사와 전통이 있고 이 회사는 사실 정말 레전더리 제품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낸 회사예요. 그리고 소리에 대해서 절대 모르는 회사, 장난질 치는 회사, 소리 갖고 물건 갖고선 돈을 벌 생각에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물론 기업이란 게 이윤을 남기기 위한 거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내서 이윤을 취하는 그런 회사인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다시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제가 이 맥북 프로를 빼고 다른 거를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내가 이거 뭐야가 된 거예요. 아까 얘기한 특징에서 나왔던 그겁니다. 네, 핸드폰, 애플 핸드폰에서 들을 때와 저 우리 딸의 핸드폰에서 들을 때와 PC에서 들을 때와 그리고 오디오 인터페이스 들을 때와 저쪽에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들을 때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덱들, 소형 덱들에서 들을 때 소리가 다 달라요. 너무너무 그 차이가 뭐 어느 정도 미세하게 뭐 덱들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듣다 보면 이어폰 듣다 보면 여러분들 알잖아요. 아니 아주 약간의 소리적 색깔 차이 또는 톤 밸런스 차이 정도는 느낄 수 있지만 완벽하게 소리가 다르다라고 느낀 적은 많지 않잖아요. 저도 그래서 다른 이어폰들 들어봤는데 다른 이어폰들 들어보면 그렇게 완벽하게 소리가 너무 많이 차이 난다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있다면 그냥 좀 어느 정도의 톤 밸런스나 해상도가 조금 차이가 나거나 막 이런 것들이 조금 느껴지는데 얘는 그러지 않았어요. 얘는요. 톤 밸런스도 다 달라지고요. 톤 밸런스 다 달라지고 정말 해상도, 음상, 뭐 느낌 싹 다 달라요. 이게 어느에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좀 문제가 있는데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이신열 박사님 만났을 때 이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이신열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었죠. BA 드라이버, 발란추어 아마추어 드라이버 특성상 코일이 많이 감겨서 그걸로 효율을 높여서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코일이 갖고 있는 그 임피던스 차이, 특히 주파수별 임피던스 차이가 특징적으로 잘 나타날 수 있는 게 BA 드라이버다. 그래서 그 임피던스 매칭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리가 특출나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케이블을 바꾸거나 저항잭 같은 거 꼈을 때 BA 드라이버는 소리가 바뀌는 걸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신열 박사님 한번 설명을 했었죠. 그 영상이 여기 있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거든요. 그거 했었어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BA 드라이버가 3개가 있는데 이걸 조합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3개의 조합 때문에 특이한 매칭 효과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말 오래 들으면서 베스트 매칭을 찾기 시작했고요. 여러분들 베스트 매칭을 찾았습니다. 네, 제가 갖고 있는 장비들에서 베스트 매칭을 찾았습니다. 그걸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나서의 소리 변화도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조금 어려워요. 지금 보는 것처럼 막 좀 많이 들어봤어요. 이것도 많이 들어보고 지금처럼 이렇게 진짜 다 펼쳐놓고 좀 많이 들어봤는데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 플레이어나 덱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소리가 많이 변하는 이어폰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뭐 제가 이어폰 경험 많이 못했나. 네, 이제 에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소리가 좀 많이 차이가 나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아침부터 계속 듣고 있는데 지금 잠깐 쉬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갔고 좀 쉬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거는 처음이에요. 처음. 이렇게 소리가 좀 플레이어와 덱과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변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소리톤이 조금 안 맞아서 이걸 좀 바꿔볼까 해요. 노즐을 좀 바꿔서 소리톤 한번 맞춰볼게요. 이걸 이렇게 돌리면 여기가 열려요. 이렇게. 그래서 총 3개의 노즐이 있는데 이 회색 노즐이 이제 중간 톤이고요. 흰색 투명한 게 고음 밸런스로 되어 있는 애인데, 고음 밸런스로 되어 있는 애를 끼고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가 한 것은 이어팁을 바꿨습니다. 이어팁이 기본적으로 장착돼서 나오는 거는 폼팁이 장착돼서 나오는데 저는 실리콘 팁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고음 부분의 소리도 달라지고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돼요. 그래서 실리콘 팁으로 첫 번째를 바꿨고요. 그 다음에는 이 안에 있는 노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노즐을 저는 블랙으로 바꿨어요. 화이트도 껴보고 블랙도 껴보고 그레이도 껴보고 회색도 껴봤는데 블랙으로 했을 때가 톤 밸런스가 정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어팁, 실리콘 이어팁을 끼고 블랙 노즐을 꼈을 때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플레이어에 따라서 매칭이 달라지는지를 계속 찾았는데 제가 찾은 베스트는 제가 갖고 있는 그 덱 중에서
지난번에 정말 소개해드렸던 아포지 그루브 있죠. 아포지 그루브와 이 에이오닉 5를 연결을 했을 때 제가 찾은 베스트 사운드가 나왔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 있는 장비로 했을 때 베스트 사운드가 나왔어요. 이제부터는 완전히 다른 리뷰로 얘기해 드릴게요. 아까 장점과 단점 봤죠? 네,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부터 이걸 통해서 이렇게 연결했을 때의 변화된 모습을 알려드릴게요. 베스트 조합일 때입니다. 블랙 노즐을 교체하고 실리콘 팁을 끼고 아포지 그루브로 연결해서 들었을 경우 첫 번째, 가장 이상적인 톤 밸런스로 바뀌어요. 예, 가장 이상적인 톤 밸런스로 바뀌면서 모든 톤 밸런스가 정리가 싹 됩니다. 플랫하다는 게 아니라 플랫하면서도 약간 다이나믹함이 들어가 있는 그런 소리, 굉장히 다이나믹하면서 플랫한 느낌이 나는 그런 아주 이상적인 톤 밸런스로 바뀐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요, 히스 노이즈가 없어져요. 물론 그 히스 노이즈는 아마도 이 덱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 아포지 그루브가 갖고 있는 것이 히스 노이즈가 굉장히 적어지면서 아주 고음압을 낼 수 있는 환경에서 히스 노이즈가 없는 깨끗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얘에서는 30% 볼륨에서 충분한 소리가 나옵니다. 30%만 줘도 돼요. 예, 30%도 아주 충분한 소리가 나와요. 네,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음 디스토션 아까 있다 그랬죠? 없어져요. 저음 디스토션 없어지고 아주 깨끗하고 명확한 저음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저역에서 뭉치는 소리도 있다 그랬죠. 중음에서 뭉치는 소리. 그것도 없어져요. 중음도 하나도 안 뭉쳐요. 깨끗하게 나와요. 깨끗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해상도가 완전 상승합니다. 해상도가 확 상승하면서 에이오닉 3, 4보다도 완전히 올라가면서 846하고 견줄만한 해상도가 나와요. 네, 846하고 견줄만한 해상도. 물론 846이 더 좋죠. 하지만 그 근처까지 갑자기 해상도가 올라갑니다. 저도 너무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네, 너무 희한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그 해상도 확 상승하고요. 그 다음에 음상이요. 아까 음상이 멀다 그랬죠. 음상이 이제 머릿속으로 들어와 버려요. 음상이 여기 있어요. 여기. 이마에서 놉니다. 이마에서 음상이 막 다녀요. 그 정도로 음상이 저 멀리다가 갑자기 확 하고 여기로 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운드를 만들어줘요. 저도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바뀔까? 저도 이제 조합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어팁은 똑같고 그 다음에 블랙 노즐을 낀 상태에서 애플폰에서 제공을 하는 기본 번들에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톤 밸런스는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톤 밸런스는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저음이 약하게 나와요. 네. 많이 달라요. 근데 저음이 톤 밸런스는 정상적으로 바뀌지만 저음이 약하게 나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저음이 약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히스 노이즈는 있어요. 네, 히스 노이즈가 유선인데 히스 노이즈가 있어요. 이거 끼면 유선인데 히스 노이즈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히스 노이즈가 조금 생기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애플폰을 쓰고 이거를 쓰면 70% 볼륨에서 충분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 볼륨도 되게 작아요. 예, 볼륨도 좀 상대적으로 좀 작아지고요. 70%에서 충분한 소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중역에서 뭉치는 소리는 사라집니다. 예, 중역에서 뭉치는 소리는 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개선이 되겠죠. 그다음에 음상도 많이 가까워져요. 음상도 가까워지는데 아까처럼 머릿속에 들어온 건 아니고 한 요쯤에 딱 맺혀지면서 음상도 가깝게 정상적으로 돌아온다고 보면 되죠.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음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해상도는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에이오닉 3, 4보다는 좋은 해상도를 하지만 846과 견줄만한 해상도까지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846하고 에이오닉 4 사이에 그 해상도가 나와요. 그 정도 해상도가 나오니까 얘만 해도 많이 개선이 되겠죠?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볼 수는 없으니까 제가 제 딸이 쓰고 있는 그 안드로이드 폰 그 V30 있죠? LG에서 나오는 V30도 뭐 쿼드 덱을 쓴다고 하니까 요걸로 했을 때의 소리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안드로이드나 삼성이나 조금 어떻게 나올지는 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조금 괜찮은 덱을 갖고 있는 안드로이드 폰일 경우를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소리가 바뀌냐? 똑같이 아까 그 실리콘 팁에 블랙 노즐을 낀 상태에서 했습니다. 톤 밸런스는 중고역에서 잘 맞춰져 있어요. 예, 중고역에서 잘 맞춰져 있는데 저음은 더 약하게 나와요. 이 애플을 썼을 때, 애플 번들을 썼을 때보다 저역이 더 힘없게 나와요. 너무 중고역 위주로 나오고 저역이 그냥 좀 정말 매갈이 없이 나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히스 노이즈 있어요. 예, 히즈 노이즈가 들립니다. 히즈 노이즈 들리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70%에서 볼륨이 충분하다고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중역의 소리가 뭉치는 거 있죠. 그 중역의 소리가 뭉치는 현상도 없어져요. 네, 중역의 소리가 뭉치는 현상도 예선 없어지고요. 음상이 가깝게 맺혀집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음상으로 맺혀져요. 근데 저음의 음상 있죠. 저음 악기의 음상은 멀리 있어요. 그래서 V30 들을 때 좀 느낌이 중고역의 그 고음의 보컬, 여성 보컬의 목소리 같은 거는 가깝게 잡히는데 중저역의 목소리들은 조금 멀리 보여요. 약간 멀리 잡히고 중저역 악기들, 저역의 악기들은 조금 멀리 있다는 느낌, 힘없고 다이나믹함이 좀 떨어진 그런 소리로 들립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해상도는 많이 상승을 하게 돼요. 예, 전체적인 해상도는 좀 많이 상승을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에이오닉 4보다는 해상도가 좀 좋게 들리지만 애플 거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해상도로 들려요. 애플 거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해상도로 들리고 아마 그 저역이 뒤로 빠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 거보다는 조금 해상도가 떨어지게 느껴지고 그다음에 애플,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 그룹으로 들었을 때 더 상승되고 그 다음에 이제 846으로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846도 뒤에서 같이 다 들어봤거든요. 같이 하면서 다 들어봤는데 그렇게 소리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조합을 좀 바꿨을 때도 소리가 이 정도로 바뀌는 애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정말로 이 아포지 그룹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에이오닉 5는 굉장히 매력 있는 제품이 될 수 있어요. 제가 해놓은 이 세팅대로 한번 바꿔서 들어보시면 846의 금액까지 안 가면서도 정말로 괜찮은 소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 846까지 846의 근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만들 수 있다고 보면 돼요. 물론 846은 더 좋죠. 물론 846은 더 좋고 이제 좀 잘 만든 이어폰이지만 근데 846도 여러분들 이어팁 좋은 거 껴야 됩니다. 정확히 귀에 맞는 거 껴야지 좋은 소리 들리는 거예요. 아니면 영 아닌 소리 나와요. 물론 에이오닉 5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소리가 바뀌는 이어폰은 제가 지금 이런 리뷰를 한 1년 넘게 했는데 처음이었어요. 정말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소리가 다를 수 있을까? 아마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갖고 계신 분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다 달라요, 소리. 정말 다르게 들립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거를 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에이오닉 3, 4, 5를 했는데 확실하게 공통적으로 정말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유선이기 때문에 나오는 그 해상도는 블루투스에서 느낄 수 없는 그 해상도, 그거는 정말 좋았어요. 이게 에이오닉 3건 4건 5건 톤 밸런스라든지 조금의 약간의 특징적인 차이들은 있지만 전체적인 퀄리티, 전체적인 해상도는 블루투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음상도 제가 멀다고 표현하는 것도 유선 상에서 유선 제품들 중에서 멀다는 얘기지 블루투스 제품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다 가깝죠. 블루투스 제품보다 당연히 다 가까워요. 그러니까 블루투스다가 이 유선 딱 들으니까 정말 음악 듣는 재미가 이렇게 있구나. 그냥 소리가 즐거운 거 있죠. 소리가 즐겁다. 그래 원래 유선 이어폰도 이런 소리였지. 그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 부분은 정말로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블루투스에서는 무슨 느낌이 계속 있었냐면 프로세싱이 많이 된 느낌, 그런 코덱에서 어떻게 변형을 시켜서 코덱에서 손실된 걸 다시 보정해서 듣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EQ에 EQG를 해서 플랫하게 만들려고 어거지로 만든 그런 인위적인 느낌이 있었다면 유선에서는 그런 거 없이 깨끗한 소리를 즐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전 들었던 것이 비압축 파일의 무손실 음원이었죠. 그랬을 경우 그 소리를 그대로 잘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매력이었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에이오닉 제품, 에이오닉 3, 4, 5에 대해서 했는데 정말 긴 리뷰가 됐죠. 제가 애플 이후로 이런 긴 리뷰를 한 적이 없는데 에이오닉 5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리뷰였길 바라고요. 저도 이 리뷰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3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네, 너무 오래 걸린 리뷰였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좀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